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창업 길라잡이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영업비밀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본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제목의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리고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로 비공지성, 비밀성 요건, 즉 비밀이어야 한다. 이것이 알고 봤더니 전혀 비밀이 아니더라 라고 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 유용성, 최소한의 경제적 가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디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비밀 관리성, 기업에서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특 1급, 대외비 등등의 이야기를 붙이고 시건장치가 포함된 금고에다 넣어두는다 등등 영업비밀의 요건, 즉 비밀 관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영업비밀을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창업자 그리고 전 현직 직원, 제3자에 의한 영업비밀 부정 유출의 피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 경쟁사에 의한 영업비밀 부정 유입 가능성, 즉 이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 앞의 부분을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공동창업자, 전 현직 임원 등등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 그리고 투자 비용을 상실하고 그리고 침해물이 저가 공략 그리고 시장을 잠식하는 것으로서 시장에 대한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영상 취약점 그리고 관리점이 노출되어서 시장에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법칙 다음으로 장기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유출이 결국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사의 영업비밀 부정 유입에 대한 가능성은요. 첫 번째로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조사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자, CEO 등 임원,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챕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밀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는 것이 바로 초기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기업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서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재반 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곧 스타트업 그리고 새롭게 창업을 하는 분들께서 살아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방지하는 것은 곧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창업자가 CTO,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기술 자료를 관리하다가 퇴직 시에 이 자료를 모두 가져가서 노트북 내 자료들을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형사고소로 실제로 수사가 기소가 되어진 사안이기는 하지만 법적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큰 차질을 빚었던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서 회사 내부 규정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점검하시고요. 영업비밀 관련 약정서, 특히 비밀유지 서약서라든지 NDA 등등을 점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영업비밀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업비밀 보호의 현황이 어떠한가, 현재 우리 회사는 어떻게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고요. 영업비밀 보호의 조직체계, 즉 최고 책임자는 누구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관리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직책별, 맞춤형 보안교육, 즉 회사 최고 책임자와 말단 직원이 같은 차원에서 보안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며 관리의 기술 자체도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각각의 직급별, 직책에 맞는 보안교육을 따로따로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퇴사 시에 영업비밀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토콜을 진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퇴사 시에 영업비밀 부정 유출을 방지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특히 퇴직자 체크리스트, 퇴직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보안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정보검색 동의서, 네가 어떻게 이 회사에서 정보를 유출했는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데 대한 동의서, 그리고 퇴직 시 정보자산에 대한 반납 확약서, 즉 USB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러한 정보자산에 대한 반납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초기 스타트업 그리고 중기 기업 형태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항목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셔서 기업 주요 점검 항목들에 대한 내부 규정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업비밀을 꼭 보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